오우. 저거든요. 굉장히. 네, 되게. 제 레이저 제모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목은 레이저 제모입니다. 네. 받으셨어요? 네, 저기 실험을 상단에 위해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양자화학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레이저 제모를 했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명한 사진이에요. 트럭 2000 운전수신데 이제 빛을 받은 쪽이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네. 운전하시면 왼쪽 이 네. 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기고, 사실 주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팩터를 따지라고 한다면 자외선이라고 누구든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자외선이 피부 노화에 문제가 네. 된다. 아까 본딩을 깨기 때문에 DNA도 깨고 여기 세포도 죽이고 그러겠죠. 네. 현재 지금 자외선 차단제로 많이 쓰이는 게 이산화티타늄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얘가 이제 밴드갭 에너지가 3 정도 돼가지고 자외선을 흡수해서 얘들은 올라간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소실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네. 이산화탄소님이 자외선 흡수해가지고 열로 나가는 거군요. 네, 여기 좀 사실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유기물들을 좀 넣어주는데 얘들은 좀 분해돼서 자외선 차단제 스펙마다 장기간을 할 수 있는지 단기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달려 있고 뭐 티타늄의 양, 티타늄 양이 많으면 약간 경극한 것처럼 돼요. 경극 버전이 약간 티타늄 많은 거. 또 그만큼 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자연의 이제 천연 자외선 차단제는 멜라닌이 되겠죠. 멜라닌이 네. 이제 색소를 파란색, 아까 자외선부터 이제 빨간색까지 두루두루 흡수하면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데, 그럼 반대로 미백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이나 도파란 물질이 산화돼서 고분자화 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산화를 막는다는 거는 이제 대신 산화될 애를 넣어주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대표적인 자기가 산화되는 애라서 얘를 넣어주면 D가 대신 산화돼서 도파가 산화되는 걸 막아서 멜라닌 형성이 막아진다. 그 외에 뭐 글루타치온 이런 애도 항산화제라서 막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도파란 애를 만드는 것 자체를 막자고 하는 게 아까 하이드로키논을 넣어주면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이 도파가 만들어지는 게 억제되기 때문에 도파 양이 적어져서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스웨이를 끊어서 멜라닌이 적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의사들도 이게 드라마틱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찬반 논반이 있어서 저도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드리기 어렵겠지만 화학적 원리에서는 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 또 많이 분비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 메커니즘이라 하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약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실제 이게 또 환자에게 쓴다 하면은 이거는 진짜 개개인 차도 너무 많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패턴이나 혹은 그 사람이 어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성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런 게 밝혀졌다 해서 저게 나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저런 효과가 검증되고 저런 성분이 들어간 게 이제 제품으로 나온다는 건 그래도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저런 원리가 있다. 그게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오우. 저거든요. 굉장히. 네, 되게. 제 레이저 제모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목은 레이저 제모입니다. 네. 받으셨어요? 네, 저기 실험을 상단에 위해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양자화학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레이저 제모를 했습니다. 레이저 제모도 양자화학이. 그죠?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하루 면도 안 하면 거의 외국인이 돼가지고 국적기를 타도 승무원께서 영어를 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색소 중에서 빨간색만 흡수할 수 있는 색이 없죠. 멜라닌밖에. 멜라닌은 두루두루 다 흡수하는데 우리 몸에 파란색 색소가 없기 때문에 파란색 색소를 가진 조직이 있다면 이 시술이 위험할 것 같은데 빨간색을 흡수하는, 빛을 흡수하는 그러한 색소가 멜라닌밖에 없기 때문에 700나노의 강한 파장을 때리면 멜라닌이 타서 익사이테이션 된 에너지가 다 열 에너지로 손실되고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게 돼서 이제 주변에 있던 모공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제가 지금 10회차입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10회차. 일주일 동안 면도를 안 한 거예요. 진짜요? 네. 일주일 동안 안 하셨어요? 저 1회차, 3회차, 10회차. 와. 고생하셨겠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줌 아웃 하세요. 후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단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과학을 배웠으니까. 저요? 뭐가 안 돼? 어떤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요?
배출이나 시원해지는 게 좀 덜 되나요? 세치가 안 돼요. 아. 색소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고양이처럼 흰 수염이 납니다. 한 살에도 어릴 때 해야 돼. 한 살이 어릴 때. 아. 근데 뭐 흰색 정도는 귀여우니까요. 면도 좀 쓱쓱하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걔는 여전히 빨리 자라나요? 그쵸. 아. 그죠. 걔는 데미지를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아, 데미지를 하나도 안 받았구나. 그러면 좀 주로 해야 되는 쪽이 있겠네. 요쪽은 좀 매일 체크해야 되는 네. 영역이 있고. 네, 그렇죠. 아,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레이저 시술이 다양한데 뭐 가정용도 있고 병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빨간색 계열은 보통 열을 올리는 거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모 같은 경우는 광양 그러니까 질과 양 말씀드렸죠. 양이 네. 되게 많게 해야 탈 정도로 돼서 그렇게 네. 되는데 좀 마일드하게 빨간 빛을 쐬면 이제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색소들을 자극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활동량을 늘려서 콜라겐 생성을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파란 빛으로 가면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드름이 사실 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여드름균을 죽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란빛이 그래서 우리 눈에 안 좋지 않을까 그래 블루라이트 논쟁이 나오는 이유가 네. 그것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좀 네. 높으니까. 사실 그 시술의 키는 단색광인데요. 단색광이 뭐냐면 550나노다 550나노면 560, 540 그 주변에 있는 빛을 최대한 안 쬐고 원하는 파장을 매우 좁게 내는 빛이 되어야지 이제 다른 데미지를 안 믿고 그 다음에 그 해당 파장이 어떤 이제 유용한 기능을 하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빛은 사실 이제 방해하거나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색광을 만드는 게 기술이고 그리고 광량 같은 것들은 사실 병원에 있는 큰 기계들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좋겠지만 가정용 기구도 있고 뭐 빨간색과 파란색 각각 역할이 있다. 네. 이제 패션 이제 네. 옷의 색상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색소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염료와 안료로 나누는데 염료는 이제 물이나 어떤 용액에 녹여가지고 물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안료는 잘 안 녹아서 어떤 파우더 형태로 있어서 뭐 점적착제나 섞어가지고 쓰인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안료라고 합니다. 네. 염료를 많이 쓰죠? 그 염료를 많이 쓰고 네. 근데 이제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료 그래서 파란색 색소를 만들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어떤 분이 잘 말씀하셨는데 탄소화합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로는 어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기물의 화학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레고 블록처럼 골격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무기물은 어떤 특정 금속을 채굴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해당 금속 이온이 되는 거고 원자 오비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특성을 가진 원자 오비탈을 찾으면 되는 거라서 진기한 이런 무기물의 이온을 채굴하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이온의 색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 피가 빨간 이유는 철 이온 색깔 때문이고 이제 문어의 피가 파란 이유는 이제 구리 이온 때문입니다. 투국의 피도 그렇죠. 네. 보라색 뭐. 네. 네. 그런 것도 다 그런 구리 그런 것들. 네. 그래서 그 인류가 색을 얻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무기물의 색소를 얻기 어려우니까 이제 채굴을 통해서 그런 무기물을 채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파란색이 있는 무기물들을 네, 그죠. 네. 그런 걸 채굴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청금석이라는 비싼 굉장히 고대부터 쓰였던 비싼 돌이 있습니다. 걔를 이제 갈아가지고 물감으로 만든 게 아까 점적착색들과 섞어서 그게 이제 울트라마린이라고 해서 서양 미술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울트라마린으로 그린 그림들의 대표적인 예가 있을 거라고 아는데 그런 것들로 색을 만들고요. 이건 굉장히 비싸니까 이집트에서는 구리 이온을 산화시켜가지고 이집션 블루라는 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타일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역시 만물 이집트설. 네. 블루도만 이집션 블루. 그리고 아까 오른쪽에 프러시안 제국에서 만든 철 이가 이온이 파란색인데 그걸 이용해서 만든 프러시안 블루 얘도 물감으로 쓰이고 타일의 색채로 색칠하는 데 쓰입니다. 아 근데 저렇게 보니까 진짜 자연에 드문 거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너무 뭐랄까 너무 좀 상식적인 색깔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 건 무기 이온에 의한 색깔들은 전자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좀 빛이나 열의 내구성이 강해서 뭐 땡볕에 오래 둬도 사실 색이 유지됩니다. 아까 이집트의 이집션 블루가 지금도 색깔을 유지하는 게 지금 무기 색소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 간판들 보면 한 몇 년 지나면 바래죠. 네, 그 맞아. 일반 유기물로 만든 합성 색소를 쓰기 때문에 이제 파이 전자에 의한 거라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안 돌아오면 이제 산화가 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염료가 탄생했는데 그 전에 이제 파란색, 보라색 이런 옷을 염색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이런 색을 썼는데 네. 그런 어떤 진귀한 고동이 있습니다. 얘가 티리안 퍼플이라는 색소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왕님의 이 옷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만 마리의 고동을 죽여가지고 파란색을 염색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옷이 혹은 퍼플 옷이 고대부터 이제 황제 네. 의복 색깔이었습니다. 와. 저거는 유기화합물이에요? 유기화합물이죠. 네. 그 고동에서 추출한 고동. 분미량의 네. 와. 네, 이 구조를 본떠서 바이어라는 과학자가 1800년대에 인디고라는 청바지 염색하는 인디고를 합성하고 파란색을 합성했다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청바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노벨상 받은 작품이죠. 인디고로 물을 들인 청바지가 1890년에 리바이스에서 출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에서 자연에서 청바지를 입었어요. 네. 자연에서 우리 저 다 셋 다 청바지인데 네. 흔하지 않은 색깔을 이렇게 바지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게 저 형님 이미 천재거든요. 네, 천재 레이저 제모 안 받으셨거든요. 아. 흰털이라서 그래요. 네. 아, 형 받기 너무 늦었어요. 늦었어. 네. 아, 진작 받으셨어야지. 늦었어. 네. 지금 눈에 있는 색소 레티놀, 네, 레티날이라는 색소가 아까 그 당근 색소랑 비슷하게 생겼죠. 네, 네. 그걸 많이 먹으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논외긴 한데 색깔별 음식을 많이 드시라는 이유가 의사들이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어떤 채소를 색깔별로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역할들이 몸에서 쓰이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흡수하라는 얘기가 되고 지금 그 아까 레티날을 아까 유기 색소죠. 그리고 아까 파이 전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UV 맞으면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양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수명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자외선을 덜 쬐줘야 된다. 그래서 자외선부터 빨간색까지 두루 흡수하는 검은색 안경을 끼게 된 게 우리 이제 선글라스고 변색 선글라스는 그냥 신기해서 가져와 봤는데 UV를 맞으면 그 짝대기가 있는 그 오비탈의 영역이 넓어지죠. 발색단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색깔이 변하는지 화학식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 네, 그래서 선글라스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 지상에서 장롱에 너무 오래 두면 못 쓰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너무 세게 쓰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하시라고 너무 자극적인 것 같다라고 페이지를 넣었는데 네. 그 선글라스가 처음에는 검은색 색소로만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아까 티타늄, 선크림에 들어가는 티타늄을 코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경도 지금 투명한 안경도 최근에 발매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UV 차단한다고 티타늄을 코팅했는데 이 코팅이 벗겨지면 UV가 들어가니까 선글라스가 충분히 검은색이라도 안심하지 말고 수명이 지나면 버리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충분히 검은색이면 UV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뉴스 지상의 데이터가 뭐 이제 UV가 50% 이상 통과되는데 아마 그거는 선글라스 진짜 오래 끼셔가지고 충분히 검은색이 많이 발해서 투명하게 느껴질 정도가 아닐까. 네, 뭐 매일 끼고 엄청 오래 끼는 거 아니라면 느끼기에 충분히 검다고 생각되시면 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 네, 그래서 전자 소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오비탈 얘기했죠. 전자가 낮은 계단에 있다 높은 계단으로 이제 높이에 맞는 에너지를 받으면 이제 들뜬 상태가 된다고 했고 네. 대부분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찌글찌글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열 에너지로 내려가는 게 될 거고 그리고 초록색은 받은 거보다는 작지만 계단을 내려가면서 또 빛을 내놓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형광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광 물질은 클럽에 가시면 이제 흰 티셔츠 입으면 이제 흰색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형광 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흰 옷에. 흰 옷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이게 형광 물질 때문에 그런 건데 아, 흰 옷에 애초에 형광물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오. 그런데 왜 형광물질 넣어놨죠? 그거 한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아, 다 나오시네요. 그리고 인광은 그 아이들 스티커 벽에 붙이는 별 스티커. 야광이라고. 네, 야광이라 불리는 애는 UV. 보통 에너지를 먼저 주는 애는 UV를 줍니다. 더 높은 걸 주고 그거보다 낮은 애는 떨어질 테니까 네. UV가 높이가 이만큼이면 그보다 낮은 이 정도 빛으로 떨어지면 이제 블루가 나올 수도 있고 레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까 UV는 3일렉트로볼트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뭐 1.5에서 3일렉트로볼트 사이에 있는 가시광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형광이고 형광은 주는 빛을 끊으면 바로 끝납니다. 근데 인광은 불 꺼도 약간 남아있죠. 남아있죠. 맞아요. 네, 걔가 이제 인광이라고 합니다. 저장을 하는 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오비탈로 가서 시간이 지연됐다가 돌아옵니다. 아.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저장의 개념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나 어떤 걸 줬다가 그게 쫙 날아가서 했다가 불을 다시 끄면 걔가 다시 오면서 그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네. 아 근데 한마디로 그게 이렇게 환전되면서 저장이 좀 되는 효과가 보이는 시간차가 있으니까. 네. 아 근데 저런 형광 물질은 이게 그냥 있는 건데 왜 나왔을까 막 이런 너무 신기해요 그냥. 2페이지 이후에 나옵니다. 2페이지 이후에. 아이, 정말 다 있어요. 아 진짜 다 있는 거 맞아요? 네.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떡밥 다 회수됐나요? 아 나와. 아, 그래프 나와요? 나오고 아, 그다음에 형광물질 나옵니다. 자꾸- 형광물질 나와. 아니, 오늘 오동현 박사님, 제 1년 후 미래가 어떻게 되나요? 레이저 제모 10회. 이미 있었네요. 이미 있었네요. 그러네. 이미 제 미래가 있었네요. 거기 있었네요. 아. 이미 5페이지 전에 있었다. 아 이제 LED가 블루 LED 나오잖아. 해소 하나 했습니다. 그 네, 형광물질을 UV를 쬐서 익사이테이션 시킨 다음에 네. 그거보다 작은 에너지를 빛으로 내는 게 이제 형광물질이고요. 네. 그러면 빛을 주지 않고 전기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전자를 하나 주면 볼티지를 통해서 전기를 주면 걔가 들뜬 상태로 주입되겠죠. 예. 그럼 걔가 낮은 상태로 떨어질 때 폭포수처럼 빛을 내면 걔가 이제 와. LED가 됩니다. 막 형광물질의 반대인 거죠. 저걸 이제 전자로, 뭐 자외선이나 뭐 다른 게 아니라 전자로 해결한다는 거죠. 네, 에너지가 높은 전자를 주입시켜 줘가지고 걔가 떨어지면서 그 빛을 내는 겁니다. 근데 왜 노벨상 명이 LED가 아니라 블루 LED냐? 네. 그거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는 파란색 색소를 합성하기 어려웠는데 높은 데서 3000포로 안 빠지고 낮은 데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높을수록. 빨간색 빛은 떨어진데 폭포가 작으니까 빛을 내는데 3000포로 안 빠지고 잘 떨어진대. 그래서 네. 레드 LED와 옐로 LED는 사실 상대적으로 빨리 개발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난제로 있다가 저분이 에너지 갭이 높은 블루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합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블루 LED가 단독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야?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1층에서 뭘 떨어뜨려서 어디 맞출 확률이랑 그죠? 10층에서 뭘 해서 맞출 확률이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프로라서 다르네. 이게 얘가 다르네. 아니, UV는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UV 는 LED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UV는 더 어렵습니다. 파란 색소 어려워서 노벨상, 파란 LED 어려워서 노벨상. 네. 와우. 여러분 파란색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면 노벨상이 나온다 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분은 뭘 해도 받았어요. 여기까지 왜요? 하겠습니다. 저 눈빛 보세요. 눈빛. 저 눈빛을 눈빛? 얘기하는 거예요. 눈빛을. 저 착각했네. 네, 저도 잘못- 같은 저분 그 프레젠테이션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시시콜콜 발표를 하는데 저분이 발표회장에서 강의장 불을 껐대요. 그리고 이 불을 켜면서 등장했다. 와 와. 쇼맨십까지 있어. 네, 이제 블루라이트. 흰색에 왜 형광색 색소를 넣는지에 대해서. 아까 클럽 갔을 때 흰색 셔츠 입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왜 퍼렇게 보이는가? 눈의 감도 페이지를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부분, 초록색은 우리가 양과 질을 말씀드렸죠. 같은 양의 빛을 줘도 뭐 100을 느낀다면 파란색 빛은 30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을 잘 못 느껴요. 원추세포 양이 부족해요. 원래 눈의 감도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썰이 많은데 첫 번째로는 자연에 파란색이 적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거기 에너지를 좀 네. 이제 안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썰도 있고 그리고 하늘이 파란색이 이제 산란 때문인데 만약에 파란색 감도가 높아지면 하늘색이 땅 밑에까지 내려온다. 그렇게 된다는 것도 썰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감도를 떨어뜨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네요. 네. 네. 뭐 확실한 건 없지만. 네, 확실한 거 없죠. 네. 네. 뭐 진화니까. 네. 그렇게 돼서 LED를 만들 때 RGB를 합쳐서 백색 광으로 우리가 LED를 줘야 될 텐데 그러면 파란색 빛을 많이 줘야 돼. 감도가 낮으니까. 네, 많이 줘야 돼. 그래서 블루라이트 논쟁이 뭐냐면 블루라이트가 아까 에너지가 높으니까 우리 눈에 데미지를 많이 주지 않을까 이런 논쟁이 있었고 최근에 과학자들이 그래도 주파수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를 볼 때 좀 안전한 파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고 거기에 댓글들이 나는 블루라이트 끄니까 굉장히 눈이 편하던데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제가 해명을 드리는 게 노르스름한 LED에서 느끼는 거가 빛을 100만 줘도 우리가 충분히 밝다고 느끼면 쨍한 완전 밝은 색의 흰색을 느끼려면 파란색 빛을 많이 첨가해야 돼. 그러면 빛 양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면 눈이 필요한 거죠. 청색 빛이 감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빛을 많이 줘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특별히 제품이나 어떤 물질의 쨍한 하얀색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 쨍한 하얀색을. 쨍한 하얀색을 새하얀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A4 용지, 도서 이런 것도 새하얀 하얀색을 만들려면 파란색 형광 염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와, 대박이다. 그럼 결국에는 흰색도 다 인공적으로 저희가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진짜 흰색이 아닌 거지. 어떻게 자연의 보면. 자연스러운 원통이니까. 흰색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기에 흰색으로 만든 흰색인 거죠. 나의 니즈에. 네, 이 니즈에 말이. 의해서. 네. 근데 저게 평균적인 거지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파란색에 대한 감도가 좀 더 높은 사람도 있죠. 사람도 있으면은 블루라이트 안 끄면은 굉장히 성가실 수도 있겠네요. 엄청 필요할 네, 수도 심지어 있겠죠. 뭐 누구 흰 셔츠를 보면 약간 푸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건가? 약간 느껴져요. 근데 아, 약간 느껴집니다. 약간 노르스름한 형광물질 안 넣은 흰색이랑 이 하얀색 그냥 완전 A4 용지 옆에 두면 파란빛이 약간 느껴질 겁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아, 그래서 한지가 노르스름한 건가? 자연으로 그죠. 만들어서. 그런가요? 그죠? 한지 노란색이죠. 네, 약간 누리끼리. 누리끼리한 게. 와, 신기하네요. 오.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켜면 일단 감도 낮은 파란빛을 없애기 때문에 빛의 양이 줄어들어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건 사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LED가 저게 쿨 LED라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쿨 LED인데 흰색 희게 보이려면 파란색을 저 뾰족하게 정도로 튀어나왔죠. 네. 때려줘야 와. 저 우하단에 우리 눈의 감도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럼 지금 선라이트라고 해서 태양에서 오는 건 좀 골고루 오죠. 네, 지금 네. 선라이트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빛은 노르스름하죠. 그러네요. 약간 느낌상. 노르스름한 느낌적으로 네, 노르스름한 노르스름한 느낌이네요. 네. 어.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파란 빛이 낮인지 밤인지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못 느끼는데 시차 적응. 시차 적응을 느끼는 게 뭐 밥 먹는 거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빛이 있는데 파란 빛이 낮을 느끼게 하는 거라서 밤에 파란색을 느끼면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6년에 네이처지에서 한국인의 근시가 96% 세계 1위고 아시아인이 다 90% 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아티클은 자기 실험 결과로 얘기하는 건데 견해를 밝히는 그런 퍼스펙티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아인들이 근시가 많냐에 대한 논쟁을 하나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자연광을 보시면 파란색 주변에 다양한 색들이 존재하죠. 이런 색을 유년기에 야외 활동을 하면서 눈에 들어가서 눈을 자극해가지고 이 눈의 수정체가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저런 빛을 아예 안 받는 게 좋기 때문에 낮에 선글라스를 끼고 야외 활동을 안 하는 게 좋은데 10대나 이제 유치원생들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저런 빛을 흡수해야지 눈에 흡수해야지 수정체가 발달해서 근시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파란 빛이 또 완전히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유년기에 또 밖에서 뛰어놀아야 눈이 건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근데 선크림은 바르시고. 이제 전도성 고분자.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 플라스틱입니다. 예. 첫 번째 짝대기 두 개 있는 기체가 에틸렌 가스입니다. 이게 이제 귤이나 바나나가 익을 때 나오는데 옆에 덜 익은 과일을 두면 이 기체 때문에 익는 게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이 네. 기체를 맞아서 옆에 있는 것도 익게 됩니다. 그리고 부타디에는 이제 이중결합 짝대기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돼서 오비탈의 밴드갭 에너지가 이제 5.8까지 줄어들었죠. 이제 계속 했던 작업이니까. 8개쯤 되니까 이제 한 3.1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제가 고분자 전공이니까 얘가 수천 개가 이어지면 굉장히 좁아지겠죠. 검은색이 되겠네요. 일렉트로본드. 네, 검은색이 되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오비탈이 선이 많이 긋다 보면 면처럼 되겠죠. 네. 빼곡해지게 되고 그럼 이 용어가 바뀌는데 그 아래 부분을 이제 밸런스 밴드라 그러고 윗부분을 컨덕팅 밴드라고 합니다. 이 용어에서 눈치를 채셨겠지 모르겠지만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이게 작은 에너지만 딱 주면 위로 딱 올라가가지고 걔가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계단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예,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니까 네. 이제 낮은 에너지와 높은 에너지의 갭이 너무 줄어들면서 살짝의 자극에도 컨덕팅 멘트로 쑥 넘어가서 전기가 이제 흐르게 되는 와, 나 이거 처음 알았어. 그래서 전기가 통하게 된 거고 이걸 최초로 합성하신 분은 지금 한국 분이십니다. 이 위에 변영직 박사님이라고 예. 이분이 이제 일본의 그 방문 연구자로 한 6개월 정도 가셨을 적에 그 연구소에서 촉매를 좀 과량으로 넣게 돼서
연구해서 이 폴리아세틸렌이라는 고분자를 합성하셨고 지금 일본 교수님이 그 당시 사실은 교수가 아니라 조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연구 자료를 넘기고 갔는데 이분이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하시고 전기가 흐른다는 것이 밝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빼고 자기 제자 중에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걔가 실수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스마트해가지고 그거를 잘 해가지고 됐다. 두 분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노벨상 기회를 놓쳤어요. 아까 저분이 거기서 방문 연구자가 아니라 이제 5년 정도 박사과정 기간이었으면 분명히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을 텐데 그리고 저분이 아까 그 일본 교수님께서 그 당시 교수가 아니셨어요. 조수라고 해서 저분보다 나이가 한 2-3살 많은 정도? 약간 사수-부사수 관계? 그런 관계인데 그분이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는 이제 교수로서 이제 한참 밑에 있는 학생과 연구하였다는 듯이 그런 소감을 밝히셨어요. 근데 뭐 양쪽 의견이 달라서 제가 어쩐 쪽 편을 들긴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를 하나 놓쳤다.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네. 그라핀 떡밥을 회수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애가 전기가 왜 통하는지 이제 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자, 않아도 일단 왼쪽 구조를 보면 검은색. 네. 아주 검은색. 네. 아주 검은색. 네. 시꺼먼색. 아주 검은색. 그리고 쟤는 한마디로 계단이 거의 습자지 계단. 밴드갭이 제로입니다. 아, 제로군요. 제로 밴드갭. 그래서 아마 안델과학 영상에서도 초전도체로서 가능성 있는 물질이 뭐 그라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라핀 영상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얘기는 제가 반복해서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앞에 제가 오늘 한 양자화학 얘기로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는 거죠. 저항이 낮게 밴드갭이 제로면. 근데 저거를 이제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이제 자연에 만든 걸 뜯어서 쓰거나 아니면 저런 제로 밴드 갭을 갖는 어떤 물질이 굉장히 흔치가 않죠. 그죠. 그리고 그래핀을 한 소재에서 한 소재로 끝나지 않고 한 번에 만들면 전선을 만들면 여기서 원전까지 그래핀의 그 한 평면이 끝나지 않게 끝까지 가면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끝이 있으니까 끝과 끝이 있으니까 아마 그 이론적인 값이 안 나올 거고 아마 김 박사님 포함 이제 그래핀 설명해 주셨던 분들이 아마 그 이 디펙트에 대해서 많이 설명 드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유기색소인 형광 물질을 만들어서 전자를 주입해서 빛을 나오게 하는 게 OLED라고 하는 그 Organic Light Emitting Diode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게 OLED죠. 그리고 아까 슈지 교수가 만든 건 이제 무기물이 더 앞섭니다. 무기물로 이제 RGB의 색을 만들어서 LED를 만들었는데 얘들은 RGB마다 다른 색소를 합성해야 돼요. 아까 이제 색소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예. 다른 색소를 만들 때 서로 다른 색소를 합성해야 되는데 양자점은 한 가지 물질로 가능하다. 어떤 원리냐면 이제 아까 양님께서 잘 이해해 주셨는데 분자나 원자는 불연속적으로 계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벌크가 되면 이제 많은 물질들이 한 공간에 클라우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빼곡하게 돼서 이어진 것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노가 되면 그 사이가 되고 그래서 불연속적인 점을 나노 크기에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나노 크기가 되면 이 아까 액티베이션 호모랩에서 르모랩으로 가는 이 밴드갭에서 이 갈 수 있는 거리가 크기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엑사이테이션 될 수 있는 이 거리가 크기라는 함수 때문에 제약이 일어나는데 이걸 컨파인먼트 이펙트라 그러고 그 크기를 조절해서 한 물질을 가지고 밴드갭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더 강하게 이해하려면 많은 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기억해야 될 게 아까 OLED나 슈지가 만든 그런 물질들은 색소마다 다른 물질을 다른 원소를 이용해서 합성해야 된다고 하면 양자점은 크기만 조절해서 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파인 튜닝을 가능해요. 한 500나노짜리 빛을 만드는 거랑 550나노짜리 만들 때 이 밴드갭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다른 소재를 합성해야 되는데 크기만으로 50나노 정도는 근처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아, 재밌네요. 옛날 색상은 되게 비슷한 색깔인데 그걸 완전히 분자 구조가 달라야 만들 수 있었는데 그죠? 네. 이제는 그 비슷한 거 크기 좀 조절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는 거죠. 네, 나노가 가지는 양자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음.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자 효과.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CSI 보면 이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들마다 분자의 어떤 그룹들 뭐 C와 O가 붙어 있다든가 C와 C가 있다든가 C와 H가 있다든가 이런 서로 다른 화학 그룹들이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빛의 파장을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500나노의 빛을 합쳐서 뭐 600나노가 된다면 500나노에서 흡수하는 물질과 600나노 흡수하는 물질을 구분할 수가 없을 텐데 빛이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장별로 화학물질이 흡수하는 이 픽이 다르기 때문에 이 픽을 가지고 이 화학물질이라는 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광학이라고 합니다. 분광이란 빛을 쪼갠다는 말이죠. 빛을 파장별로 쪼개서 이 파장은 얘가 흡수하고 이 파장은 얘가 흡수한다. 그래서 분광학을 양자화학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이 빛은 이가 흡수한다라고 해서 그 CSR에서 미량의 물질이 나왔는데 얘가 어떤 화합물인지를 이 분광학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약이 막 있어. 안 좋은 약들, 뭐 마약이라든가 그런 게 아주 미량이 있을 때 네. 걔한테 쫙 빛을 쏴줘가지고 얘가 이걸 흡수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변화를 보고 네. 이게 어떤 성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루미놀은 아까 제가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방법이 빛 했고 전기했고 네. 그다음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으로 익사이테이션 시키는데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에너지 원은 과산화수소인데 그 반응을 촉진시키는 게 철입니다. 그래서 철과 과산화수소가 있으면 화학적으로 익사이테이션 되고 그게 형광이나 인광화 되는 게 이제 루미놀 시약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철이 있다, 즉 피가 있다. 네. 누가 여기 피를 흘렸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형광 현미경인데 예. 제가 아까 아베 한계 말씀드렸죠. 예, 그 아베 한계. 어니스트 아베란 독일 과학자가 정의한 건데 관찰하는 데 이용하는 빛의 파장의 반 이상의 크기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파란 빛으로는 200나노 이상을 볼 수 있다. 그 밑으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는 수백 나노 이상의 물질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나노 구조, 아까 갑각류의 나노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네. 얘를 관찰하려면 에너지가 높은 전자빔, 엑스레이만큼의 짧은 파장을 가진 전자빔을 쏘아서 보는 게 전자현미경이라고 하죠. 나노 구조를 보기 위해서 전자현미경이 필요한데 그 파장의 한계를 극복한 광학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답은 외모 몰아주기입니다. 원리는 외모 몰아주기인데 작은 물질을 보기 힘든 게 그 정도의 어떤 나노 크기의 구조물이 있으면 이 가시광선으로 관찰하려고 하면 주변이 흐릿해지는, 뭉개지는 현상을 나타나겠죠. 그게 회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베 한계가 파장에 따라 회절 정도가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파장에서는 이 나노 소재를 관찰하면 회절 때문에 양끝이 블러하게 이제 희미하게 나오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에다가 형광 물질을 주고 어떤 빛을 쏘아서 형광 빛을 내게 하면 아까 화면에서처럼 초록색 빛을 내게 됩니다. 저기 초록색 지금 가장자리가 굉장히 흐린 초록색 빛이 있죠. 네. 저런 빛이 나와서 주변이 뭉개지니까 저 크기를 제대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 전자가 올라갔다가 형광 물질을 배출하면서 내려오는 시간이 피코초인데 그 피코초 동안에 상쇄 간섭을 하게 빛을 또 때려주면 이야. 그 주변에 빛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 무대의 조명 효과로 주인공 이외에는 나머지 빛이 다 죽게 되면 주변에 흐릿한 것들이 깔끔하게 제거가 되면서 뚜렷한 점이 나타나겠죠. 저 기법을 통해서 광학적으로 수백 나노의 가시광선을 사용하면서도 나노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양자화학 제대로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하대 들어가신 지 이제 27일 되신 네. 오동혁 교수님이거든요. 대학원생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교수님과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양자화학 상담, 진로 상담, 플라스틱 레이저 상담. 몇 회 해야 되는지 비용은 한 어느 정도인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